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태풍 그 다음에 이제 기단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는 이제 공기랑 관련 있는 내용을 주로 다룰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아직 하나 돌덩이 관련해서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웬만하면 독감이면은 어떻게 문제 수업 안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 독감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감기 안 옮깁니다. 옮기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간략하게 다시 하고 넘어가면은 저번 시간은 저희가 태저감이랑 그 다음에 지층의 어떤 상대적인 순서를 결정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태저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테고리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태저물이 어떤 게 쌓이냐에 따라서 태저감이 어떤 종류로 나뉘더라 이런 게 나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분은 저희가 최설성 퇴저감이랑 비세설성 퇴저감 이렇게 나뉘는데 이 비세설성 퇴저감 같은 경우에는 유기적 퇴저감이냐 아니면 화학적 퇴저감이냐 이렇게 또 구분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이 퇴저감이 어디에 쌓이냐에 따라서 퇴적 구조가 총 4가지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흐르는 물 밑에 있으면은 연흥 혹은 건열이 연흥 혹은 사층리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깊은 물, 심해적 환경은 또 점유층리가 생길 수 있다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조한 환경에 퇴적물이 점토질이라고 하면은 건열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퇴적 구조 얘기를 끝내고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넘어갔었냐면은 지사학의 법칙을 저희가 크게 다뤘었어요. 6개 지금은 뭐 순서 안 따지고 그냥 안 해보셔도 상관없는데 첫 번째로 처음 배웠던 게 저희가 부정합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테스트지에 준 문제 풀면서 항상 난정합은 뭐가 밑에 있을 때는 뭘 따지지도 말고 난정합을 하고 있죠. 부정하면 밑에 화성함 혹은 반성함이 있으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난정합이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고요. 나머지 부정합 종류 또 뭐 있었습니까? 소형 부정합이랑 강사 부정합 2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정하면은 기준으로 위아래가 다 퇴적층이 존재해야 된다라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관입이 있었어요. 관입. 그래서 관입은 말 그대로 마그마가 원래 있던 지층을 뚫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관입압이라는 건 그래서 그렇게 뚫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층의 어떤 상대적인 순서를 따져봤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암석이 그래서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전에 이제 배웠던 내용은 너보다는 대충 20살 많을 거야 이런 내용을 다뤘었더라면은 절대 연령은 딱 몇 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이번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연령이라는 걸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계산을 할 거냐면은 암석 속에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절대 연령을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이 방사성 동위 원소 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언제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요? 첫 주 할 때 저희 그 멘틀 리를 할 때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은 자, 이 친구는 자연적으로 붕괴하는 데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붕괴되는 거냐면은 질량결손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저희가 포커스를 맞출 거는 얘가 질량결손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만든다. 요거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출 건 아니고요. 이 과학자들이 신기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특정 원소들마다 얘네가 몇 퍼센트가 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더라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정확히는 어느 시기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은 반감기라는 이 용어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자, 요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방사성 동위원소가 어떤 게 있냐면은 우라늄이 있습니다.
자, 이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자, 얘를 이제 붕괴되기 전에는 우리가 무원소라고 불러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가만히 놔두면은 얘 원자핵이 알아서 질량이 238이다가 135짜리랑 95짜리 이렇게 쪼개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붕괴가 돼서 만들어지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원소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무원소가 100%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얘의 비율이 딱 정확히 50%로 줄어들고 그럼 나머지 줄어든 50%가 어디로 간 거냐? 뿅 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뭐로 바뀐 거냐면은 이 자원소로 나머지 50%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원소가 50% 절반으로 줄어들고 거꾸로 그 비율에 맞게 자원소가 생기는 이 시기를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은 반감기라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뭐야?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자, 예시. 얘의 반감기가 1억 년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자, 제가 색칠 안 한 거는 이제 무원소, 즉 우라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우라늄이 원래는 100%가 있었는데 얘네가 이렇게 딱 4분의 1이 되려면은 즉 무원소가 25% 남아있으려면은 몇 년 걸렸을까요? 이런 걸 보통 많이 물어봅니다. 자, 차례대로 해볼게요. 자, 반감기라는 걸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무원소의 양이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 100%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그게 50% 바뀌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쉽게도 딱 절반이니까 1억 년이 걸려있죠, 그렇죠? 자, 이제 더 이상 무원소가 아닌 것들은 제가 색칠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무원소 4개, 자원소 4개 이렇게 되는 시간이 딱 1억 년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반감기를 한번 더 거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은 이 4개에서 개수가 절반이 2개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반감기를 한번 더 거치면. 그러면은 총 자원소는 6개, 그 다음에 무원소는 2개 이렇게 비율이 변하겠죠. 그래서 50%의 절반인 25%만 남게 되는 시기가 또 1억 년이 지나야지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그럼 총 몇 억 년 걸린 거예요? 2억 년 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암석의 무원소의 개수가 그 100% 대비 25% 여기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자원소랑 비율이 25%다라고 하면 반감기를 2번 거쳤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암석의 나이는 2억 년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말로 설명하면 그렇고요. 자,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자, 여기 나타내는 게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수식인데 자, 여기서 라직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런 거예요. 자, 요거는 쉽게 말해서 무원소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원래 있던 무원소의 개수입니다. 밑에 있는 말들이 어려서 조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무원소의 개수가 반감기를 한 번 거치면 2분의 1이 되니까 자, 요 라지 t라는 게 이제 반감기고 t라는 스몰 t라는 건 실제로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년 뒤에 얘의 나이를 계산하고 싶어. 근데 아까 주어진 것처럼 반감기가 1억 년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수식을 써서도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2분의 1에 2분의 1이 2승이니까 그럼 원래 개수의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요거를 이렇게 수식을 배워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글자 그대로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 적용되는지는 제가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는 게 시간이 흐르면은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근데 사실 우라늄은 제가 예시로 2학년에다가 말씀을 드린 거지 이 반감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 잘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거, 뭐 피라미드나 뭐 어디 무덤 파가지고 이게 몇 천 년 됐을까요? 이런 거 따질 때는 보통 어떤 원소를 많이 사용을 하냐면은 바로 이 탄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딱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바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2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한 번 더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아이디어는 반감기라고 하는 건 원래 원소의 양이 2분의 1이 되는 시점이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도만 더 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모원수 함량이 y축이고 그 다음에 x축이 시간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판단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이 친구의 반감기가 어느 정도 됐지 그것부터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x는 지금 딱 함량이 100%에서 50%가 되는 때가 7억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의 반감기는 7억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y 같은 경우에는 50%가 되는 시기가 14억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의 반감기는 14억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했을 때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y의 반감기는 x 2배다. 그쵸? 7억년 13년이니까 그래서 2배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암석에 들어있는 x와 y의 양이 같다면 14억년 후에 감소한 방수 공용수 양이 9배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그냥 제가 딱 가정을 해볼게요. 자, 둘 다 100%가 들어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 같은 경우에는 13년이면은 반감기가 2배이기 때문에 두 번 고치는 거기 때문에 수치가 어떻게 변할 거냐면은 50%에서 25% 이렇게 총 두 번을 변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변화 수치가 몇 거냐면은 50%, 25% 줄었으니까 총 변화 수치는 75% 변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14학년이면 반감기 한 번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50%까지 한 번만 내려갔겠는데 몇 표가 됐습니까? 50%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 x랑 y의 양을 물어봤잖아요. x는 그러면은 25%가 있는 거고 얘는 50%가 있는 거니까 일단 이해시로 봤을 때 2배가 맞아요. 그렇죠?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얘의 양이 이 퍼센트가 각각 x랑 y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y가 2배가 있는 거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물어보는 게 x랑 y에 대해서니까. 근데 저기는 x가 y의 2배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두 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반감기가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게 2배가 차이가 나면은 모원수 혹은 자원수의 함량이 이런 식으로 배수로 차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관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 암석의 나이가 10억 년이라면은 모험수랑 자원수의 함량이 각각 1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아까 이게 7억 년까지 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7억 년에서 어느 정도 또 붕괴가 일어난 거니까 모험수의 함량은 기존 대비 50%보다 더 작을 거예요. 근데 이 적은 수치, 즉 이 자원초의 수치는 100%에서 모험수의 함량을 뺀 거란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5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얘는 수치가 1보다 작은 게 아니라 1보다 크다라고 바뀌어야 될 겁니다. 얘는 50%가 작고 얘는 50%가 높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B형만 정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경을 하면은 문제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막혀요? 막히는 사람 조금 더 고민해볼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앞에 저희가 배웠던 상대연령 측정하는 거랑 이제 같이 맞물려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문제에서 A는 일단은 방사선 동위원수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돼 있고 모양새를 보니까 이 A는 관입을 하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움적으로 판단하셨어야 되는 거는 이 지층의 생성 순서가 대충 어떻게 됐을지 감을 잡고 시작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B랑 C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정한면이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D랑 E가 형성된 다음에 단층이 형성됐는데 여기서 끝나실 게 아니라 이 단층이 어떤 단층인지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상관이 이쪽인데 상관이 올라간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얘는 내려간 거니까 얘는 정단층인 겁니다.
원래 항상 이 지층 줄무늬가 항상 일자여야 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부정합이 생긴 다음에 F층이 생겼구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일단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C랑 D 사이에 있는 부정합은 무슨 부정합이에요? 밑에 지금 자, 힌트 하나 드리면 이렇게 물결 표시해주는 것도 보통 부정합 표시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얘기 안 하고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내가 관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관입 표시가 딱 끝났잖아요,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정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정합 중에서도 양정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층이랑 F층 사이에 있는 부정합, 얘는 두 면 사이에 최적층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경사부정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문제에서 다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자동으로 여러분들 이 정도 정도까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에 기억부터 보시면은 단층은 A가 관입한 이후에 형성되었으니까 그래서 A를 끊어 먹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요건 어떻게 판단했었냐면은 보통은 부정하면 개수 플러스 1이 유기한 횟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자, 제일 위쪽에 땅덩어리가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대륙이라는 거기 때문에, 즉 물 위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위에 물 찰랑찰랑 이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3번 이상 유기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맞는 정답. 자, 그 다음 디귿 A의 염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뭐의 비를 줬냐면은 오원소랑 자원소의 비를 줬어요. 자, 보통 반감기를 한 번 붙일 때마다 이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냐면은 반감기를 1에 붙이면은 오원소랑 자원소의 비가 1대1이 되고 또 한 번 또 붙여. 자, 100% 기준에서 몇 대 몇 되는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4개가 있다 생각을 해봐. 자, 여기서 제가 반감기를 한 번 거치면은 절반이 자원소가 되니까 1대1 맞죠, 그렇죠? 여기서 반감기 한 번 더 거쳐요. 몇 대 몇 되겠습니까? 하나만 되는 거니까 1대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2, 4, 8 이런 식의 비율로 보통 내려가요. 자, 3에 거치면은 얘는 1대 7의 비율을 제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의 절대 연령은 반감기를 3번 거쳤기 때문에 2학년이 아니라 나이가 3학년이 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요거는 사실 개수세기의 문제고요. 자, 일단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학년 후에 이 모습이 적절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우선은 정사 여기 지금 기준으로 반전이 되어 있는 여기 색칠되어 있는 거군요. 색칠 안 돼 있는 게 오원소고 색칠 돼 있는 게 자원소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 문제 조건을 나왔듯이 P가 붕괴해서 P프람이 생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붕괴해서 생긴 결과물이 자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소, 무원소 이렇게 표시해주고, 자, 여기서 2학년이 어떤 의미일지 보니까 이 딱 원래 무원소의 B가 절반이 되는 요때가 지금 2학년이죠. 그래서 반감기가 2학년이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 기준으로 2학년이 지났다라는 거는 여기서 무원소의 양이 딱 절반이 된다는 거예요. 자, 몇 개인지 세볼게요. 12, 14, 총 14개가 있어요. 자, 그럼 반감기 한번 붙이면 얘 몇 개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절반만 있으니까 7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빵꾸 뚫린 게 7개 이내에 골라주시면 되는데 얘가 2번만 빵꾸가 7개가 뚫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
여기까지가 돌에 대한 내용이었어. 여러분들 선택과목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가 딱 저희 앞에 배운 고지작이랑 그 다음에 여기 절대연령 이 두 파트가 딱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는 3형제 중에 딱 두 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괴롭힐 거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저희가 배울 부분은 공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배울 거고요. 앞에 걸보다는 왜 이렇게 조금 덜 하긴 하지만 과목 특성상 키워드에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처음 보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키워드 위주로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기단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 보는 내용들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특정 성질을 가진 기단이라는 데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뒤에는 문제적인 태풍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나오지 않는 기본적인 뭐 적기압의 정의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고기압에 대한 정의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 뒤에 본 내용을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알고는 계실 거예요. 고기압이 대충 뭐고 저기압이 대충 뭔지 이런 걸 알고 계실 건데, 자, 고기압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잠깐 그 전에 기압이라는 게 뭐예요? 기압. 말 그대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앞으로 저희는 기압이다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13헥토파스칼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 정도 크기가 되는 부피의 공기가 이렇게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기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거나 뭐 아무튼 높게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르는 요 공기 기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고기압이라는 건 뭐냐?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위에 공기가 더 많은 지역을 앞으로 저희는 고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기압적인 특징은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여기에 지금 공기가 나가 돌잖아. 근데 자연에 있는 요소들은 대부분 이 주변과 이 평형을 맞추고 싶어요. 상대적으로 공기가 많은 데가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공기가 작은 데가 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지표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여기에 공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포인트는 뭐냐면은 불어 나가긴 나가는데 어디로 불어 나가냐라고 하면서는 공기가 우리가 고기압에서 절개압으로 이동하는 걸 알아. 근데 북반구에서는 주로 어디 방향으로 얘가 나가냐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꺾여서 바람이 주변 저기압 있는 쪽으로 불어 나가더라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남반구는 저 방향의 반대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 지표에서 부는 바람의 풍량 외에 수직으로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냐예요. 자, 수직 방향으로는 위에 공기가 나와 도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즉 수직으로 하단 기류가 발달한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학교에서 이 위쪽 부분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위쪽 부분은 아래쪽이랑 거꾸로 이 경향성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바람을 위에서 공기를 내려주려고 하면 여기 주변에서 공기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3층에서는 경향성이 거꾸로가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거꾸로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주변보다 공기가 없는 애니까 공기를 가져와야 되는 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주 중심으로 바람이 일단은 들어오는데 어디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냐면은 북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더라. 여기까지만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고기압과 저기압의 정의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까지 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서 한 10분 정도 쉬다가 저희는 8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테스트지 각자 왼쪽에 지금 가져갈게요.
그러면은 D보다 그냥 C가 나이 많은 거지. 그래서 얘는 C가 가장 나이가 많은 거야. 어떻게? 얘랑 얘 같고 얘 둘 중에서 또 비교했을 때 A는 제일 어린데 D가 C를 녹이다가 만 거니까 C가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C랑 BD 같고 그다음에